다음 달에 나올 부동산 대책을 한 방에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 보기 귀찮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찾아보기 힘드시죠? 오늘이요, 제가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을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다음 달에 나올 부동산 대책을 한 방에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 보기 귀찮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찾아보기 힘드시죠? 오늘이요, 제가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을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음 달에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좀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대책을 내놔도 과연 약발이 먹히겠어? 이런 의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다음 달 8월 중순 둘째 주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고요. 핵심은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집값이 막 급등을 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전문가와 업계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 부동산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요. 자, 놀랍습니다. 이름은요,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인데요. 여러분, 250만 호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신도시를 막 여러 개 만들어도 다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5년 안에 이거를 솔직히 다 공급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수치적으로는 좀 현실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수치라기보다는 정확한 큰 흐름의 방향성에서는 도심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게 큰 방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지방이 아니라 서울 그리고 수도권인데요. 사실 최근 2016년부터 지금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막 작년, 재작년은 거의 미친 듯이 급등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했죠. 야, 지금 집값을 잡으려면 무조건 엄청 강력한 규제를 해야 돼 라고 해서 규제를 막 퍼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더 올랐죠.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1년 동안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이 잡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뭐 대선 이슈도 이렇게 있고 있다가 시장이 좀 잠잠해지자마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 때부터 이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었어요. 대선 전에부터 계속해서 공약을 했었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부동산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집값이 막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더 기다린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좀 침체되고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자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저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예전처럼 부동산 대책이 막 나왔다고 해서 급등을 하거나 막 매물이 없어지거나 어떤 지역에 막 풍선 효과가 나서 막 그 지역이 막 호가가 오르고 막 집값이 들썩거리는 그런 현상은 아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하기도 하고요.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 이자에 대한 공포감, 대출에 대한 공포감,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워낙 심해서 지금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약발이 먹히는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강도, 주택 공급을 어떤 입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는지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이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3가지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 뉴스 기사 다 안 챙겨보셔도 이 3가지만 보고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걸 들으면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을 싹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민간 주도의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간이 참여해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좋은 입지에 추진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이 주도해서 하겠다. 자, 그러면 민간 주도의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내 법 개정을 추진을 해서 이 복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여기서 봐주시겠어요? 자, 다양한 정책과 특례를 부여하는데요.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까지 13년이 걸렸던 기간을 2년 6개월로 단축을 하겠대요. 어마어마한데요. 거의 뭐 5분의 1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사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아무리 사업 추진이 빨라도 제가 보기에 5년, 6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2년 6개월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의 속도를 빠르게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공공재건축 재개발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민간에도 도입을 하게 해준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간이 할 때는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하나 사업 단계를 넘을 때마다 절차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이러거든요. 이런 심의를 좀 간단하게 해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키워드는 민간, 그리고 시간 단축, 그리고 규제 완화, 뭐 통합 심의 이런 정도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녹화하는 날짜가 7월 21일인데요. 자, 이 전날 나온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날 나온 대책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늘려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분들에게도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공주택이 100만 호면 나머지가 민간이 100만 호가 되겠죠. 비율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함께 투트랙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방에는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로 서울 수도권은 얼어붙어 있지만 주택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요, 이 주택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과 수요, 금리, 대출,
유동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주택 공급 물량이에요. 그런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서울 수도권은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내 집 마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대책인데요. 제가 앞서서 주택 공급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풉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를 푸나요, 여러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걸 푸는데요. 이름이 어렵죠. 사실 여러분 분들이나 아니면 재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재건축 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사업이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익의 최대 50%를 나라에 분담금,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해서 너네 돈 많이 벌면 국가에 체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만 해야 돼. 라고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를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이걸 부활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제도가 부활이 되고 실제로 분담금 통지서 이런 것들도 날라갔지만 징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인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완화하겠다라는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공급 대책 안에 포함될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는 재건축에 관심 없어. 왜 중요해? 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도심에서는 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둔촌주공, 아니면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단지들이 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잖아요. 이런 단지가 사업 추진이 돼야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분양이 되면서 주택이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풀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안전진단 규제를 아직까지 풀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풀고요.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봐서 만약에 재건축 시장이 많이 들뜨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제를 한다면 안전진단 규제도 추후에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고 풀어줄 것 같아요. 사실 안전진단 규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냐면요, 안전진단이 돼야 뭘 사업을 하죠. 여기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이걸 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도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궁금한 건 이거죠. 자, 그렇다면 재건축 규제를 푸는데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돼? 자, 이렇게 궁금해하게 물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지금 당장의 시세 차익보다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장기적으로 내가 그 물건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 재건축 단지를 내가 계속 장기 투자를 할 거면 투자를 해도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사실 재건축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강남 재건축, 음마 아파트, 개포주공 6단지라던가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서도요. 지금 매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매물이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약간 금매가 팔리고 2, 3억 정도 빠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저는 지금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어쨌든 이 단지들은 지금의 가격이 빠르고 다시 오르고 이렇게 하지만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길
살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개발 호재가 있고 그리고 입지가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게 되면 이 집들은 결국에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5년, 10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가치는 반짝반짝, 네,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입지가 좋은 재건축, 강남 재건축 아니면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금 보유를 좀 하고 있고 나는 당장 지금 시세차익을 기대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반박할 수 있겠죠. 지금 뭔 소리야. 너가 지금 시장을 모르니? 지금 강북 노도강 재건축도 다 떨어졌어. 네, 맞아요.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 같은 경우 수도권 재건축, 뭐 광명 재건축 단지들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쭉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받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투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확신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윤석열 정부가 8월 중순 둘째 주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이 핵심입니다. 자, 어디에다 공급을 하냐? 아직 구체적인 입지나 이런 것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GTX 주변 도심 내의 유휴지나 아니면은 역세권을 통해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앞으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거고요. 사실은 저도 입지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방안을 마련했을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와도 작년처럼 열기가 막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번에 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지금 호가가 내려가고 매물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남도 좋지 않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안전진단까지 완화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의 관점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요약해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오늘 나온 내용이 거의 다고요. 앞으로 이제 아마 대책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동산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대책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은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정말 바짝 얼어붙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어느 정도의 강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댓글이나 DM 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주고 계세요. 제가 다만 이제 댓글은 계속해서 짧은 글이니까 달아드리는데 DM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이렇게 긴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감의 포인트,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정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DM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동산 대책이 잘 나오고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녹화를 한번 하면서 했어요. 앞전에 주신 그 DM이 사실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집을 사시는 분인데 너무 본인의 상황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깝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요 앞으로 계속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힘을 내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미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